안녕하세요. 내가 바로 ESG 리더 환경지킴이 길잡이 라이크 그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후변화가 밥상을 위협한다 수업을 맡게 된 그린쌤 김미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기후변화로 인해 어떻게 밥상이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식사가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푸드 마일리지 그리고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푸드테크입니다. 푸드 마일리지란 무엇일까요? 사진에서 보이는 열매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보카도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아보카도가 환경 파괴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아보카도 수입량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9배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보카도는 환경 파괴의 주요 요인 중 하나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송 거리 때문인데요. 아보카도는 재배 조건이 까다로워서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할 수 있고요. 한국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주요 수입국으로는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가 있고요. 아보카도가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는 적게는 9,789km에서 많게는 13,054km의 거리를 이동해서 온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죠. 따라서 먼 거리에서 오는 음식은 푸드 마일리지가 높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푸드 마일리지는 무엇일까요? 푸드 마일리지는 먹을거리가 생산자 손을 떠나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거리로 식품 수송량의 수송거리를 곱한 수치예요. 비행기 마일리지는 많이 쌓일수록 좋지만 푸드 마일리지는 높으면 높을수록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식품들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충제나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식품의 안정성도 떨어지겠죠. 탄소 발자국은 상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지 양으로 표시한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푸드 마일리지나 탄소 발자국은 적으면 적을수록 친환경적인 식품이겠지요. 그럼 우리 푸드 마일리지를 함께 계산해 볼까요? 문제를 풀기 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푸드 마일리지란 무게 곱하기 거리입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온 아보카도의 푸드 마일리지는 얼마나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함께 식을 세어봅시다. 문제에서 제시된 무게와 수송거리를 찾아 곱하면 돼요. 13,700톤 곱하기 9,789km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겠네요. 한번 살펴봅시다. 1억 3,410만 9,300톤 킬로미터네요. 와, 엄청난 숫자네요.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아보카도, 확실히 탄소 발자국이 높은 식품임이 틀림없네요. 푸드 마일리지를 낮추려면 로컬 푸드를 선택해서 먹어야 됩니다. 로컬 푸드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고 우리 지역, 가까운 지역의 농산물을 말하는데요. 반경 50km 이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답니다. 로컬 푸드는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동거리와 유통 과정이 짧아서 운송 비용이 중간 이윤이 적기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로컬 푸드를 찾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같은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이름과 얼굴을 걸고 판매하는 농산물이기 때문이에요. 매장에 직접 가보면 제품 대부분에 생산지, 주소, 연락처 등을 기본으로 적어놓고 생산자의 사진까지 붙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직접 키워서 얼굴을 내놓고 파는 생산물이기 때문에 로컬 푸드는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되겠지요. 사진에서 보이는 감자와 당근 어떤가요? 동그랗고 매끈하지 못해서 맛이 없을까요? 못생겨서 구입하고 싶지 않나요? 못난이 농산물은 신선도, 영양 등 품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지만 울퉁불퉁한 외모,
푸르른 멍, 상처 등의 약간의 흠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기준에 못 미쳐서 팔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요. 이러한 못난이 농산물들은 대부분 헐값에 처분하거나 자체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잼이나 주스, 즙으로라도 가공되면 다행인데 이 역시 안정적인 수요처를 찾기 힘든 게 현실이지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상품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의 양은 전 세계 음식물 소비량의 3분의 1인 13억 톤에 달한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숫자죠. 게다가 이 음식을 폐기할 때 발생되는 메테인과 이산화질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한답니다. 부족한 생김새만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애물단지 취급한 결과가 우리 농가는 물론 지구 환경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겠죠? 최근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가치 소비가 떠오르면서 못난이 농산물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못난이 농산물 기획전이 열렸고 로션, 핸드크림, 샴푸, 클렌저 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지요. 지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면서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선택해보는 것은 여러분들 어떨까요? 그럼 식량 문제를 도와줄 푸드테크를 알아보겠습니다. 푸드테크란 식품 산업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한 것을 말해요. 기존의 식품 관련 서비스업을 빅데이터와 빅콘 등의 정보통신 기술과 접목해 새롭게 창출한 산업을 말하고요. 푸드테크는 외식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급부상하기 시작했어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용자에게 음식점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나 이용자가 직접 맛집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이 푸드테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드테크 식품 생산 과정에서 로봇 등을 투입해서 식품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소비자의 식품 소비 관련 정보를 분석하면서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요. 또한 식물이나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해서 쇠고기나 계란 등 기존 식품을 대체하고 그동안 인간이 잘 먹지 않았던 곤충 등을 이용해서 식품을 만들어내기도 한답니다. 해조류 등을 이용해 빨대나 컵을 개발하고 환경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식물 공장도 푸드테크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렇듯 푸드테크는 먹거리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해서 식량 문제나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답니다. 첨단 기술과 농업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팜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팜은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리하는 농장으로 최근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2020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매년 12% 이상 성장하는데 2022년에는 491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한국도 매년 약 5% 성장해서 2022년이면 스마트팜 시장 규모가 6조 원 이상 될 것이라고 한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그래프를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글로벌 스마트팜 관련 시장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13.3%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12.9%로 성장하고 있네요. 2022년 이후에도 기대되는 스마트팜 시장 규모입니다. 그럼 식물공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식물공장은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배양액 등의 환경을 조절해 농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한답니다. 불필요한 물, 비료, 에너지 소비가 적고 재배 입지 조건인 기후, 면적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병충해의 피해가 적은 깨끗한 농작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랍니다. 이번에는 아쿠아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쿠아팜은 양식산업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저렴하고 쉽고 지속 가능하게 수산물을 생산, 판매, 소비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와 수산과학원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양식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아쿠아팜의 기반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아쿠아팜 4.0은 2030년까지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요 양식 품목의 생산 원가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배출수를 0으로 만들며 에너지 소비량을 5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기대가 엄청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 로봇 농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무인 로봇 농장은 스스로 씨를 심고 물과 거름을 줄 수 있는 기특한 로봇이랍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채소를 재가공하듯이 자라고 있는 채소를 적당한 모습으로 다듬을 수도 있답니다. 로봇 농장을 개발하고 있는 스프레드에서는 로봇 농장이 사람의 노동력을 절반 이하로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또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줄이고 물 투입량의 98%를 재활용하여 생산 비용은 줄이고 생산량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 기대되는 푸드테크임이 분명하네요. 지금까지 푸드마일리지와 푸드테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을 위해 푸드마일리지가 낮은 로컬 푸드를 선택하고 푸드테크를 통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아셨겠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린쌤 김미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